감사합니다. 또 얼마 전에 등려도 하셔가지고 상당히 기쁜 소식이 많은데.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로플렛에서 영업을 총괄하고 있는 김한성입니다. 회사 매출이 발생하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직접 플레이어와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오전은 이제 실무진 싱크와 리더십 싱크로 나눠지고 있고요. 실무진 싱크에서는 정해놨던 태스크의 진행 과정 혹은 완료 여부에 대해서 확인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저희는 세일즈다 보니까 리드 제너레이션부터 페이드까지의 주기가 얼마나 잘 단축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주 단위로 측정을 하고 있고요. 리더십 싱크 같은 경우는 성과 위주로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세일즈 방향 논의 그리고 각 팀별로 이슈가 있는 것들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외의 시간들은 리드 확보, 고객사 미팅, 고객사 응대, 영업을 위한 외부 활동으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고요. 적어도 하루에 한 건, 많으면 하루에 3건 정도의 외부 미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차이와 어려움에 대해서 함께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물건을 구매하실 때 크게 고민하시나요? 대답을 해야 되는 거죠? 네. B2C 제품 혹은 서비스들은 고객들이 이걸 어디에 활용해야 되는지 어디에 쓰일지 이미 다 고민을 하고 오시고 니즈가 직간접적으로 드러나는 케이스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세일즈 입장에서는 사실 그 부분만 공략을 하면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구매 결정이 대부분 개인선에서 끝이 납니다. B2B 같은 경우에 사용 니즈가 정의되어 있지 않은 케이스가 생각보다 많고요. 이제 니즈를 발견하더라도 이거를 원츠나 재화를 지불할 수 있는 디만드까지 끌어올리는 거는 세일즈가 해줘야 되는 역할입니다. 구매 부서와 활용 부서가 다른 케이스들이 있어요. 이럴 때는 양단의 니즈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서로 다른 포인트로 세일즈를 진행해 주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B2C 같은 경우는 그 액션을 했을 때 그 결과값은 거의 즉각적으로 나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B2B 같은 경우는 최소 3개월 전에 한 액션이 지금의 결과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3개월 뒤의 결과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중간에 프로그레스 체크업도 되게 중요하고 그 과정마다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미세 조정을 해주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가끔 이제 이거에 대해서 확신이 없을 때도 있고 그 불안과 초조함을 가져가야 되는 시간들도 존재를 하거든요. 이런 포인트들이 이제 B2C 대비해서 좀 B2B가 어려운 포인트가 아닐까? 저는 세일즈이기 때문에 당연히 매출이 발생할 때인 것 같고요. 세일즈는 어떻게 보면 당연히 판매도 해야 되지만 회사를 대변해서 가장 최전선에서 고객을 대면하고 있는 직군이거든요. 그러면 내부에서는 파악할 수 없는 고객의 니즈를 제일 먼저 알게 되는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그럼 이 케이스들을 내부에 잘 딜리버하고 그걸 새로운 상품화 한다거나 서비스를 개선해서 그 개선된 포인트들이 시장에서 다시 매출로 나오는 때가 가장 뿌듯했던 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있으면 좋겠는데요. 그런 건 없었던 것 같고요. 저는 가급적 천천히 상호 관계가 발전되는 방향으로 세일즈를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고객들이 원하는 사항을 한 번에 맞춰주긴 다 불가능합니다. 고객도 이 부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늘 첫 번째 미팅에서 우린 이것도 원하고 B도 원하고 C도 원하고 D도 원해요. 이거 다 안 맞춰주면 저희 다음 미팅 없습니다. 이런 톤으로 얘기하는 고객사도 있으세요. 근데 사실 이런 건 되게 표면적인 거예요. 거기서 이들이 가장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는 우선순위가 높은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게 세일즈로서 제일 중요하고 사실 그 부분만 잘 공략하면 그 다음부터는 기대치 조율을 잘해서 서로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해결책을 찾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게 서비스 단계마다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로플렛이 설립된 지 한 7년 정도 되었고 5년 정도는 투자금을 태워서 이제 인프라를 구축해 왔잖아요. 그래서 70만 개의 장소에 대해서 월 한 700만 명 정도에 되는 유저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있고 이게 월 단위로 보면 한 20억 건 정도의 위치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는 거와 같은데요. 저는 이제 이게 인프라 구축이 끝났고 이러한 데이터를 모니타이제이션 하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초기 PMF를 막 찾았거나 찾고 있는 단계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선교사와 같은 마음으로 세일즈 할 수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사람이 이 제품에 대한 확신이 있구나 혹은 이것이 앞으로 가는 비전이 어떤 것이다 라는 거에 대해서 전달해주고 그들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이러한 비전이 함께 공유될 때 저는 세일즈의 성과가 늘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단계의 B2B 영업에서 제일 중요한 건 선교사와 같은 마음으로 제품을 알릴 수 있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존의 창업자인 제프 베조스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를 저도 이제 기사로 보고 실질적으로 이런 포인트를 앞으로 채용을 할 때도 굉장히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양한 고객군을 보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희 당연히 이제 오프라인에 매장을 두고 있는 리테일 기업들도 있지만 금융사라든지 자산운용사, 그리고 뭐 호텔, 리조트, 컨설팅 이런 곳들이 이제 저희 데이터를 바잉해가고 있거든요. 굉장히 다양한 카테고리의 기업들을 만나볼 수 있고 이 데이터를 상품화하는 단계에서 완전 초기에 들어오셔서 이 산업군 자체를 읽어보는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원래 리테일 출신이고요.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에서 근무할 당시에 위치 정보에 대한 활용성에 대해서 고민이 되게 많았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점포를 하나 운영한다고 해볼 때 방문객 수가 늘어나면 매출도 비례해서 늘어나는 건가? 고객이 가장 노출 효과가 높은 존은 어디인가?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고민했다가 이게 아무래도 일단 쌓여있는 데이터부터 좀 잘 활용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패스트 캠퍼스에서 데이터 사이언스 스쿨에 들어갔었고요. 그 이후에 채널 코퍼레이션의 전신인 조이 코퍼레이션의 워크인사이트에서 해당 제품의 리더로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이 위치 정보 시장의 판을 키워보자 라는 포인트에서 협업을 진행하다가 자연스럽게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위치 정보 자체의 활용은 지금 태동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로플렛과 같이 월 20억 건 정도의 위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곳이 한국에 있느냐? 저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통신사보다도 훨씬 더 정밀하게 매장단까지 내려서 그 방문 정보를 볼 수 있느냐? 이것도 거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인프라 자체에 대한 구축이 완료가 되어 있고 거기서 이미 나오고 있는 방대한 데이터의 양, 그리고 장소를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높은 기술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로플렛은 뭐뭐다. 이건 하나만 질문이 남았는데요. 준비되셨나요? 네. 당차게 외쳐주시면 됩니다. 로플렛은 금광이다. 이제 포스트 프라이버시 시대로 들어가고 있고 광고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가 굉장히 한정적으로 변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금융지주사 한 곳을 만나봤을 때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자신들이 생각했을 때 고객을 깊게 이해할 수 있는 정보는 3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결제 정보, 두 번째는 어떤 컨텐츠에 노출됐고 반응했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어딜 갔는가. 근데 어딜 갔는가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곳은 저희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오프라인 공간은 사실 대부분 경험을 전달하는 공간으로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러면 오프라인 공간에 대한 경험을 어떻게 측정할 거냐 라고 보면 전 2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방문자 수와 체류 시간. 그럼 그걸 어떻게 측정할 거냐? 저희에게 오시면 됩니다. 마법같이 세일즈로 연결되는 물 해석배지? 로플렛으로 그래서 금강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를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